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자바를 이용해서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있는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create, delete, edit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저희는 이제 커넥션 스트링을 이용해서 어떤 IP 포트 그리고 ID 패스워드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 커넥션 스트링으로 한 방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바를 이용해서 이제 한번 코딩을 할 것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구글에서 한번 Azure Storage Table Java 이렇게 검색을 해줍니다. 저는 이제 Azure Storage 안에 있는 테이블에 대해서 자바로 할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주면은 맨 처음에 자바에서 Azure Table Storage 또는 Azure Cosmos DB 관련된 것이 나오고요. 그거를 클릭해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바를 선택해주고 이게 똑같이 아까 처음에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NoSQL이고 실제 NoSQL은 Azure에서는 코스모스 DB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zure Storage Table도 NoSQL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둘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API 하나 가지고서 이제 Azure Storage Table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스 DB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동일한 NoSQL이기 때문에 물론 코스모스 DB하고 이제 테이블 스토리지가 이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제 특화된 기능들은 이제 몇 가지 더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인서트, 딜리트 이런 것들은 하나의 API 가지고서 이제 똑같은 SDK 가지고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뭐 샘플 코드하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지고서 한번 만들었으면 잠깐 간단하게 보면은 뭐 엔티티 삭제를 보면은 어쨌든 이쪽 코드를 가지고서 저는 이제 샘플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실제 코드를 보시면은 저는 이제 스토리지 테이블이라고 하는 요런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폼.xml을 보면은 저는 스프링 부트를 이제 2.5.6인데 뭐 어쨌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자바는 1.8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레스트 컨트롤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 서비스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핵심이 되겠죠. Azure 스토리 요 com.microsoft.azure에 있는 스토리지 Azure 스토리지라고 하는 요 디펜던시를 이용해서 했고 여기에 있는 SDK를 가지고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소스에는 보면은 자, 컨트롤러 쪽에는 이제 인서트, 딜리트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컨트롤러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바로바로 이제 서비스 쪽에다가 이제 넘어가게 이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먼저 자, 샘플로 자, people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다가 저는 한번 그 레코드를 넣는 걸 보겠습니다. 자, 얘는 리퀘스트 바디로 이제 people vo라고 하는 요걸 봤는데요. 여기 안에 내용을 보니까 id, name, address, age 이렇게 네 가지 정보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얘는 extend를 보면은 테이블 서비스 엔티티라고 해서 이제 요 SDK가 제공해주는 요거를 extend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처음 영상에서 봤다시피 모든 레코드에는 자 타임스탬프 그리고 파티션 키, 로우 키 요 세 가지 필드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당연히 그게 있겠죠. 자, 얘는 또 얘가 상속이 되어 있네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파티션 키, 로우 키, 뭐 타임스탬프 이런 것들이 이제 세팅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얘를 다 상속받으면은 이제 기본적인 필드들은 다 가지고 있고 부모가 그 다음 저는 제 것만 ID, name, address, age 요 네 가지 정보만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REST 컨트롤러에서 콜 할 때 요 네 가지 정보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값을 받아와서 이제 인서트 함수를 호출해주면은 여기 커넥션 스트링 요 커넥션 스트링이 이제 그 IP 포트, ID 패스워드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커넥션 스트링을 복사한 다음에요.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인서트 아까 봤던 데입니다. 자, 여기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어카운트라고 하는 여기에서 점 파스를 해주면은 해서 이제 그 커넥션 스트링 넣어주면은 요 스토리지 어카운트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객체에는 이제 그 IP 포트, 그러니까 엔드포인트와 ID 패스워드 지금 인증까지 다 되어 있는 정보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정보에서 .create cloud table client라고 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Azure Storage 어카운트에 있는 그 테이블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create cloud table입니다. 자, 이거 빼고도 딴 것도 많이 있겠죠. 뭐 .create 블랍 클라이언트도 있고 파일 클라이언트도 있고 q 클라이언트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저희는 이게 아니고 테이블 클라이언트 쓸 것이기 때문에 테이블 클라이언트를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people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인서트하고 뭐 쿼리를 하고 이런 걸 할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만든 요 테이블 클라이언트에다가 get table reference라고 이용해서 people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다가 저는 이제 그 CRUD 작업을 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여기 이 클라우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객체는 요 people에 대한 테이블의 객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인서트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서트는 테이블 오퍼레이션 점 인서트와 리플레이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 파티션 키와 로 키를 가지고서 이게 이제 요 두 개의 조합을 이용해서 이제 이게 프라이머리 키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없으면은 인서트가 될 것이고 같은 게 있으면은 오버라이트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넣어줄 것이고 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그 people 컨트롤에서 받는 그 P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티션 키와 로 키를 세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타임 스탬프는 딱히 제가 세팅 안 해도 자동으로 현재 시간이 세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세팅할 필요 없고 저는 이제 파티션 키와 로 키를 세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그 ID 부분을 갖고서 이제 파티션 키와 로 키를 세팅하도록 했고 이 부분은 이렇게 또 꼭 따라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에 맞게 적당한 값을 파티션 키와 로 키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파티션 키를 이용해서 이제 파티션 키가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실제 이 테이블이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구분되어서 이제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파티션 키가 같은 부분은 같은 파티션에 들어갈 것이고 다르면은 다른 파티션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같은 쿼리를 이용해서 이제 봐야 될 것들은 같은 파티션에 놔두면 될 것이고 생뚱맞은 데이터들은 이제 다른 파티션 키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저는 이제 ID 가지고서 이제 파티션 키와 로 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해서 이제 요 오퍼레이션을 만든 다음에 그 오퍼레이션은 실제 요 people에 해당하는 테이블에 해당하는 말이 어렵네요. 요 people에 해당하는 요 객체에다가 execute를 해줍니다. 무엇을? 요 데이터를. 요 insert와 replace라고 하는 요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실행이 될 것이고 그 결과를 저는 이제 뭐 HTTP 스테이터스 코드를 보니까 뭐 200이겠죠. 아마도 성공하면은 제가 그걸 찍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일반적인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저희는 뭐 insert into 어쩌고저쩌고 update 어쩌고저쩌고 혹은 select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쿼리문을 만들었는데 SQL 쿼리문을 만들었는데 대부분의 NoSQL NoSQL 데이터베이스들은 그런 쿼리를 지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딩으로 해서 이제 쿼리가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몽고디브도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엘라스틱 서치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NoSQL 써봤다면은 익숙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쿼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select입니다. select인데 name하고 age 갖고서 이걸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웨어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name하고 age 근데 이제 name이 같고 이제 age는 뭐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equal로 해버리면 재미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스토리지 어카운트 만들고 테이블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그 다음 people에 대해서 이제 쿼리를 할 것이니까 여기까지는 아까 전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 쿼리 generate filter condition이라고 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name이라고 하는 name 그 컬럼에다가 컬럼에 대해서 이제 equal로 볼 것이다. 그리고 값은 name 여기 파라미터를 받았는 요 name 그러니까 name 컬럼에
요 네임 파라미터를 받았는 요 네임이 같아야 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네임 필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age라고 하는 그 컬럼 네임에 실제 요 파라미터를 받았는 요 age 값이 less than,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다, age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작은 거라고 하는 age 필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 둘을 and로 해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combine 필터에다가 요 만든 거 name 필터와 age 필터 요 두 개를 넣어주고 and 조건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 combined 필터에는 요 name 같고 요거보단 작은 두 개가 and 조건으로 묶여있는 요 필터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필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테이블 쿼리에다가 from, 자, 자, where에다가 이제 요 end로 묶여있는 요 필터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검색된 그 결과가 이제 people vo니까 똑같이 이렇게 people vo.class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제 그 검색 결과가 레인지 쿼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execute를 해주면은 그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터레이터가 리턴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터레이터를 갖고서 이제 어레이를 만들었고요. 그 어레이를 돌면서 name과 age를 한번 찍도록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어레이를 리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의할 거는 name과 age가 여기 앞에 대문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브라우저에 보면은 저희가 안 만들었죠. 테이블을 people people 자, people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테이블만 만들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넣을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REST 컨트롤러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HTTP 리퀘스트를 보내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삼니아라고 하는 요 REST 클라이언트 툴을 이용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원하시는 거를 컬 뭐 이런 거 다 이용해도 됩니다. 자, 잘 떠져 있으니까 저희는 자, 인서트. 자, 컨트롤러에 보면은 인서트가 요거죠. 포스트 매핑되어 있는 요 people이라고 하는 도메인 그 URL을 쓰면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people 자, as a storage table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URL이고 그 밑에 people이기 때문에 이렇게 as a storage table에 people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send 자, 하면은 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send 자, 그 다음에 쿼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몇 개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32 자, 이렇게 몇 개 4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리프레시를 눌러주면은 네 개가 나오겠죠. 오래 걸리네요. 네,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4개를 넣었기 때문에 이제 4개의 로우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 people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id, name, address, age 다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실제로 보낼 때도 id, name, age, address 이렇게 소문자 다 보냈죠. 근데 여기 보면은 address A가 대문자죠. 그리고 age도 id도 다 name이 다 이게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첫 글자가. 그래서 얘는 컬럼명이 그러니까 필드명이 대소문자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 이게
앞에 대문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대문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컨디션 할 때 보면 네임이 이 네임이 아니고 이 대문자 네임이 돼야 됩니다. age도 이렇게 앞에 글자가 대문자여야 됩니다. 요거 모르고서 그냥 해버리면은 저처럼 저는 한 10분 정도 계속 헤맸는데 꼭 안 그러면 헤매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앞에 대문자 바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검색을 해야 되니까 검색은 여기 search의 people 그리고 name과 age를 이렇게 쿼리 스트링 바뀌어놨습니다. 그래서 search 그리고 쿼리 스트링이니까 name은 park2 그리고 age는 뭐 100살 해볼까요? 자, 그리고 얘는 get이죠. 그리고 얘는 필요 없죠. 자, send 하니까 지금 하나, 두 개가 나왔네요. 지금 이름이 박이고 그 다음에 age가 100 이하인 사람이 이 사람 보니까 age가 1, 이 사람은 age가 2네요. 그리고 실제로 age가 1, 2이고 이 사람은 125살이네요. 그렇죠? 박투인데 똑같이. 그리고 이 사람은 이름이 박입니다. 박투가 아니고. 그래서 두 개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125니까 이게 뭐 200 해볼까요? 200 하면 다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제가 프린트로 이 컴바인드 필터를 찍어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name eq back and age lt back 이런 식으로 필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느낌이 이제 그리고 요런 식의 쿼리 이제 JPL을 써봤다면은 JPA에 있는 쿼리 DSL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은 요거랑 거의 되게 비슷한 모양으로 코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PA에 익숙하다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것을 코딩해서 이제 쿼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다 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그 인서트하고 딜리트하고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뭐 샘플 소스에는 이제 뭐 크리에이트 테이블도 있고요. 저는 이제 뭐 get 테이블 리스트 이런 것들도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 여기 보면은 이제 테이블 뭐 벌크로 입력하기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수정하고 테이블 삭제하고 엔티티 삭제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식 문서를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으며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 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샘플 소스가 어디에 이 지금 설명했는 이 코드에 대한 그 설명이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깃허브에도 샘플 코드가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십시오. 자, 이상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있는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